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은 11월 28일 금요일에 전북 완주군 귀농귀촌센터에서 임실군 로컬 잡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귀농귀촌 역량 강화 캠프에 참석하여 공생농법 강의를 2시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보통 강의하는 것들이 어떤 타입으로 하냐면 저녁 때예요. 제가 강의를 초청을 하면 저녁 때 이런 시간 2-3시간 하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밤에 한 10시까지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이런 패턴이 제가 강의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뭐 2시간 정도 들어가지고 공생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그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자식들한테 먹이는 식품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산들을 잘 탐사해서 산나물 같은 것들 잘 체크해놔요. 산나물을 캐러 갈 때 어떻게 캐러 가야 되냐면요. 소나무 숲, 참나무 숲은 피하세요. 산이 이쁘고 이래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나 참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절대 산나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송이균하고 공생을 하는데 같이 사는데 소나무가 있는 곳에 씨앗이 날아와서 발화를 하면 송이균이 밭을 내줘요. 싹 잡아먹어요. 참나무가 있는 곳에 산나물이 날아와요. 싹이를 틔우면 능이버섯균이 싹 다 먹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안 자라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벚꽃 피는 곳. 다니다가 벚꽃이 봄에 딱 피는 곳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버글버글해요. 걔들은 농사를 짓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숲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양질의 산나물들을 구할 수 있어요. 산나물의 그 질은요, 일반 농산물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자생식물이라 그래요. 스스로 사는 식물이에요. 산나물은. 자, 자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자생을 해요. 더 나무나 이게 더 장수를 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더 완벽해야 돼요. 조건이 완벽하면요, 식물은 안 죽어요. 100년 살기도 하고 1000년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조건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조건의 변화가 심하면 식물들의 변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벌목하고 나면 어떤 나물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조건 변화에 속해요. 그게 미생물 체계에서부터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문동을 재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다가 뭐를 심으라고 했냐면 벚나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벚나무를 일정한 조경수 심는 간격으로 벚나무를 심고 거기다 천문동을 2-3번 재배하고 조경수로 캐서 얘는 팔고 이거는 수확을 하라고 했어요. 조경수를 한번 팔면 큰 목돈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얘가 자라는 동안 뭐가 되는 거냐면 천문동이 상상외로 병이 안 들고 커져요. 일반적인 재배를 하면 천문동이 2년이면 나왔던 뿌리가 다 썩어요. 근데 벚나무가 있는 곳에서 천문동을 키우면요, 5년, 10년 가도 그 뿌리가 안 썩어요. 병원균 자체가 얘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자기가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살 자리를 정리를 해요. 큰 나무는 큰 영역으로 하고 작은 나무는 작은 영역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숭아 키우신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살구나무를 20에서 30m 간격으로 살구나무를 꽂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구는 뿌리를 밑으로 길게
쉽게 내려서 미네랄을 끌어다 갖다 주는 아이예요. 자기가 다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미네랄을 받은 복숭아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나무들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찍 따죠. 복숭아보다. 그러니까 수확을 한번, 돈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무 살고 나온다 싶어요. 예. 뭐 아무거나 아니죠. 좋은 거 심어야죠. 뭐 녹음용으로 갈 거니까. 문대는 게 어떤 아니 사람 근데 약을 칠 때는 그러면은 같이 쳐버리고 같이 쳐요. 같이 쳐버려. 같이 장미과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복숭아도 장미과고 개도 장미과예요. 약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할 때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두산 크죠. 여기에 복숭아 나무가 개복숭아가 있어요. 그걸 다 모아다가 심어도 본인들이 재배하는 만큼 양밖에 안 나와요.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작물이. 그러면 그 몰려있는 곳에는 영양 덩어리죠. 그러니까 해충하고 균이 들어와서 그거를 가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조건을 완화시키거나 끊어주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부추 농사도 져요. 농약 치는데 방해 안 되게 줄들이 가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빼서 부추 농사를 져요. 그러면 복숭아 뿌리가 부추 심어놓은 데를 딱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앞뒤를 파봐요. 통과하기 전에 색깔하고 딱 나온 다음에 색깔이 전달합니다. 깨끗하게 변이 치료돼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생태적인 농업들이에요. 봄에 한 번만 수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농약 쳐가고 부추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만 수확하거나 언제 수확을 하냐면요. 7월 말에 수확을 해요. 예초기를 싹 날려버리고 7월 말에 수확하기 위해서 7월 초에 날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장마 끝나고 7월 말에 장마 끝나죠. 8월 10월까지 폭염기죠. 이때 바깥에서 부추가 안 자라요. 더워서. 그런데 복숭아 나무 그늘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 자라요. 그전에는 이만큼 나발에 2,000원이죠. 그러다가 그 철에는 어떻게 되면 요만한 나발에 10,000원이죠. 달라요. 그래서 농업으로도 쓰면서 뭐냐면 한때 되면은 그때를 작물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의 얘기고. 친환경 쪽으로 얘기이기도 한데 뭐냐면 농약 비료를 적게 쓰는 건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요. 근데 PLS에 걸릴 수가 있잖아. 만약에 부추를 내가 뭐 생산을 한다거나 뭐 살구를 만약에 네. 수확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등록된 약재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부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 농가에서는 하우스한테 부추만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수확 시기를 계속 쭉 부추 농사를 짓는다면 과수가 적게 되는 부추 중심의 농사인 거고 지금 복숭아 나무를 심는다면 거기에 줄로 갖고 부추 농사를 져서 여름 한철에 10,000평에서 한 200~300평의 부추만 있어도 봄철에 5,000평, 6,000평에서 하는 수확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비 굉장히 많이 오는 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초생대비가 굉장히 위험한 재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초생재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름에 장마가 딱 들어와서 일주일 이상 장마가 연속되는 장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제초를 해야 돼요. 예초기를 싹 깎아갖고 땅바닥에 보여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뭐냐면요. 깊은 음지로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땅의 햇빛 양이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거기에
딱 햇빛과 반응해서 흙에서 나는 반응이라는 미생물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름 돼서 비가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될 때 걔를 안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이 음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습해지면 거기에 음습한 조건의 미생물이 살아요. 그러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가면 입에 반전병이 생기고 과일이 안 커지거나 낙과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요소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배수가 잘 되는 곳에 과수 농사를 수분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냐면 영양분,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미생물을 키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요. 직사광선이 땅에 안 닿으면 무조건 유분이 상해요. 파봐요, 땅을. 그러겠지, 당연히. 땅을 파보면 새뿌리가 막 돌아서 뿌리가 하얘야 되는데 초생재배를 하면 뿌리가 까매져요. 뿌리가 썩어서 영양분 공급이 안 돼요. 수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요건이 온도, 습도, 광이에요. 여기서 광은 왜 컨트롤 못해요? 근데 온도, 습도, 그러니까 영양하고 습도는 이것도 조절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봐갖고 땅에 빛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들어가면 무조건 낙과가 되거나 그래요. 복숭아는 그나마 덜해요. 왜냐면 빨리 따는 애라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요, 여름에 초생재배를 그대로 하면 건조한 여름은 기가 막혀요. 초생재배가. 그때는 뭐냐면 차랑망 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땅바닥에. 김 원장은 강의 도중에 다양한 질문에 답하면서 2시간이 넘도록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쉬는 시간에는 물론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캠프 참석자들은 오전에 계획된 강의가 끝난 이후 오후 일정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에 공생농법을 이해하는 것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김 원장의 강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은 2시간 동안 강의 내용 일부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김 원장의 임실군 귀농귀촌 역량 강화 캠프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